예, 오늘은 딜로이트 보고서를 들여다볼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서 김병삼 딜로이트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에서 ESG를 담당을 하고 있는 김병삼 파트너라고 하고요. 현재 CBAM 총괄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CBAM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내용인데요. 사실 CBAM이 저희 많은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 이제 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CBAM은 우리나라 이제 말로 하면 탄소 국경 조정제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다시피 국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결국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EU에서는 EU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하다 보니까는 EU 내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 왜 우리가 EU 영내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돼? 딴 데로 나가겠어. 이런 이제 현상이 이제 카본 리키지라는 탄소 누출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EU에서 이제 만든 하나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도가 결국에는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CBAM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 왜 이게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이루어지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CBAM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CBAM 제도만을 보시면 안 되고요. 그 CBAM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아셔야 됩니다. 네. 2021년도에 EU에서는 Fit for 55라는 이제 정책을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Fit for 이런 Fit for 하면 이제 뭐에 맞추다라는 의미잖아요. Fit, FIT. FIT for 55. Fit for 55라고 얘기하는데 이 55가 의미하는 거는 1990년도 대비 55% 온실가스 배출량을 30년까지 낮추겠다라는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2개의 법안을 내놓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BA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CBAM이란 제도를 아까 제가 초도에 조금 이제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요 메커니즘 자체는 EU에서 운영하고 있는 EU 배출권 거래제에서 부작용으로 나올 수 있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고 실제 이제 이 EU 역외에서 해당되는 제품을 수입하는 그런 이제 그 제품 수입업자가 신고를 통해서 이 제도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메커니즘으로 흘러갑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거를 제도로 한다 그래가지고 뭐 규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막 바뀌는 거는 좀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뭐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작년 이제 10월부터 본 제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전환 기간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기간이 이제 2026년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요. 2025년 10월 31일까지 이제 전환 기간 이라는 형태의 운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환기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과도기적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보통 유예라고 그러나요? 유예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좀 이제 몸을 푸는 워밍업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웜업 기간에도 역시나 만약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이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과징금 나오면 나중에 시행 이후에 과징금 나오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워밍업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전환 기간에는 과징금 자체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고요. 실제 이제 전환 기간이 지나고 이제 실제 본격적인 이제 그 CBAM 기간에 돌입되게 되면은 그 기간부터는 실제 확정 기간이 되는 2026년 이제 1월 1일부터는 실제 그 배출량을 중심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서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그다음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제품, 이 두 개의 제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내재 배출량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내재 배출량을 비교를 해서 역외에서 수입되는
그 동일 제품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다. 그럼 그 차액분에 대해서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우리나라 같은 이제 역외 국가들이죠. 역외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관세 장벽에 그런 이제 프레셔를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탄소 제품이 아니면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뭐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규제를 이제 정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어떻게 보면 이제 EU의 이제 그 산업을 저탄소로 전환을 할 때 피해를 보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보호무역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탄소 전환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비용이 네. 많이 드는데 왜 우리만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 부담을 해야 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실제 이제 EU에서 역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저탄소 제품으로의 전환을 굉장히 이제 많이 강요를 사실은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섹터가 사실 이제 유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내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훨씬 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원가가 많이 상승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일 제품을 예를 들어 중국이나 아니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해낸 생산 방식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은 그런 탄소 비용을 안 냈으니까 추가적인 탄소 비용을 내라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혹시나 이 인증서가 좀 미흡하거나 아니면 뭐 제출을 좀 안 하게 되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우선은 그 인증서 제출 미제출 시에 과징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이제 과징금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EU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규정에 따르면 전환 기간에는 제출 의무를 미준수할 경우에는 10에서 50유로의 이제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이제 확정 기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6년 1월 1일부터는 매년 5월 31일까지 인증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EU 배출권 거래제의 시장 가격에 연동해서 과징금을 톤당으로 내야 하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인증서 역시도 제출해야 되는 이런 이제 규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말 엄청나게 엄격하네요. 한데 좀 어렵긴 하네요. 예, 어렵다. 야. 어쨌든 이게 예. 시행이 지금 됐다는 얘기죠, 이미. 그리고 네, 작년 10월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네. 백도는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야. 우리 기업들한테 당장 이제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 이제 우리나라의 이 대 EU 수출 제품들 중에 CBAM 해당되는 제품 총 이제 6개 종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그다음 전력, 수소 이렇게 이제 총 6개 제품이 그 해당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하는 제품들은 철강하고 알루미늄이 이제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표에 보시는 이제 우측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CN 코드라는 겁니다. CN 코드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해외 수출을 할 때 제품에 대한 품목별 코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 코드를 유럽으로 수출할 때 쓰게 되는 이제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예. 그 지금 보시는 이제 코드에 해당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모두 이 내재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EU에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신고를 받는 주체가 관세 당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그 CBAM 대상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부분의 최근 3년간 CBAM 품목별 수출액은 전체 총액이 2022년 기준으로 6개 부분에 54억 1,200만 유로, 약 7조 7,500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세부 부문별로 보면은 철강이 48억 1,500만 유로, 그리고 6대 분야 중에 대략 한 88.9%를 차지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약 5억 9천만 유로로 10.9%, 비료는 721만 4천 유로로 0.1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많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거 이거 보니까 탄소 배출 내재 배출량이라고 그러셨나요? 이게 마지막 단에서 만들 때의 어떤 배출량뿐만 아니고 계속 이 가치 사슬 쪽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상당히 힘들어질 것 같은데. 네, 실제 이제 내재 배출량 같은 경우는 CBAM을 저희가 이행하면서 이제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내재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이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배출권 거래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산정하는 방식하고의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U에서 산정하는 방식대로 산정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도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좀 디테일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이제 기업단에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전환이 되면 괜찮지만 예, 기존에 있었던 이 산업의 어떤 생산 라인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을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실제 이제 이 제품들을 수출을 하시는 분들 말고는 예. 아마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부분 해당되는 제품이 철강하고 알루미늄 업종이고 아마 여러분들 그 철강이나 알루미늄 하면은 대부분 이제 큰 회사들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큰 회사 하면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그렇죠. 이런 데들인데 이런 회사들한테 기본적인 선철이나 이런 이제 그 밸류체인상 앞단에 있는 제품들을 받아서 가공을 해서 만드는 그런 이제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쓰신 볼트, 너트, 워셔 이런 것들을 수출하는 모든 회사들이 예.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혼란스럽고 이 회사들은 현재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철강을 저는 딱 생각한 게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 이런 큰 회사들만 준비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하고 있나요? 근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한 3천여 개 기업들이 지금 현재 이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그 있고요. 6개 품목 다 합쳐서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철강, 알루미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천여 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중견 기업들이 이 CBAM이라는 거에 대응하는 데는 어느 정도 사실은 좀 한계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실제 이 중소중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자료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EU CBAM에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은 전혀 모른다. 또는 대체로 모른다. 대체로 알고 있다 비율이 사실은 거의 없을 정도로 대부분 이제 모르고 있다라는 비율이 78.3%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근데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근데 사실 이제 저 조사를 했었던 시점이 작년 이제 11월 요쯤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있는데요. 이미 시행을 한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 시행을 하고도 실제 이제 12월까지도 제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저희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 온 회사 좀 예를 들어보면 12월 31일까지 저희가 이제 1월 31일까지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5일 동안 뭔가 저희가 해드릴 수는 없어서 우선적으로는 디폴트 값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디폴트 값을 우선 첫 번째 이제 그 쿼터에서 내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쿼터 때 다시 한번 실제 이제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산정 방법론을 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분기 때 예.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환 기간 동안 매 분기마다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2026년부터는 1년에 이제 한 번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설문조사인데요. 유럽에 이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54.9%는 CBAM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대응 계획이 없다. 네. 모르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없겠죠. 예,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난 하기 싫다. 아이 설마.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 이제 이거를 대응을 안 했을 때 이제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지 모르셔서 그런 모르셔서. 그런 네. 불이익을 네, 왜냐면은 자체적으로.
우선적으로는 이 신고를 하게 된 신고 주체가 이제 수입업자입니다. 예. 이윤의 수입업자.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관세청에 이제 신고하는 뭐 새로운 정보인가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특별히 그 사이에 뭔가 과징금이나 뭐가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그냥 단순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신고를 미준수했을 때 과징금이 나오는 주체는 수입업자다 보니 수출 입장에서 그걸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하시는 회사에서 이제 수출을 더 이상 이제 수입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수출하는 입장에서도 저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당연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고객사 중에 EU에 이제 뭐 해당 제품을 이제 수출하고 있는 고객사가 있는데 예. 그 고객사의 이제 그 수입업자한테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네. CBAM과 관련돼서 그 수입하시는 이제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서 CBAM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대응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래선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려놓고 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야.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거 준비 철저히 해야 되겠네요. 뭐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예. 그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CBAM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내재 배출량에 대한 이제 MRV인데요. 그 MRV에 대한 이제 이해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파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21.1%에 불과했습니다. 그 MRV라는 거는 그 measurement, 그다음 reporting, 그리고 이제 verification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측정하고 그다음에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검증하는 검증.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 또는 이제 산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M에 대한 이제 measurement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리포팅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 보고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3자 검증을 통해서 검증하는 프로세스. 이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완세스로 이루어져야 탄소 배출량이 제대로 산정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MRV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계신 비율이 대략 한 21.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거 되게 작은데요. 음. 이게 MRV가 없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추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응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알려지지도 않고 파악이 안 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뭔가의 좀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